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검수완박 전면전. 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 열어서 당론으로 추진하죠.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 열고요. 끝장 토론을 벌인다고 합니다. 기본 기조는 검찰 조직의 수사 기소권 분리 이고 말씀하신 대로 검수완박 그 흐름이 있는데요. 추진 방향과 시기, 대안까지 놓고 여러 의견들을 기탄 없이 나눠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안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중구난방인데 떼어낸 수사권을 경찰에 주거나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 그 방안이 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 밖에는 제가 취재해 보니까 검찰 조직을 아예 이렇게 통으로 분리해 갖고 수사만 하는 기관이랑 기소만 하는 기관을 각각 나눠서 운영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 정권 내에서 떼어내는 것까지는 하고 그다음 대안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만들자 이런 거예요. 절충한 정도인 거겠죠. 검찰은 일단 전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전국지검장 18명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벌였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국회에다가 법안 처리 미루고 특위 설치해서 국민 의견 좀 수렴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네. 특히 김호수 총장 같은 경우에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원래 민주당 쪽 인사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럼요. 박상기, 조국, 추미애 장관 때 이렇게 차관도 했었고 했는데 이번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서초동에다가 김호수 총장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문구가 적힌 그 화환을 한 100개를 쫙 설치해 놨었거든요. 네. 어제 이걸 싹 다 철거했다고 합니다. 네. 나도 검수완박 반대한다. 직을 걸겠다. 이 말이 나온 날 화환 다 없어졌어요. 왜 우리 배신하냐 이런 뜻이겠죠. 아울러서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지도부 일각에서는 집단 사퇴 카드까지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자, 진짜 폭풍전야네요. 네. 예. 일단 아까 전에 김광희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민주당이 그러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일단 그 검찰청법 4조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조항만 없애자. 그래서 6대 그럼 수사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그냥 증발시켜버리자. 그건 아예.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의 주장은 지금 필요 없는 수사들을 너무 과잉해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 수사권이 증발해도 큰 문제 없다 이쪽인 것 같아요. 주장이. 그래서 시민단체한테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당론으로 어떤 식으로 모아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경론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언론들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 중도 언론들도 다 우려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시기상조론. 이제 지금 이게 지난해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정착도 안 됐는데 이게 지금 시행하는 것이 우려된다라는 게 한겨레나 한국일보나 경향신문이나 이런 데서 사설로 지금 다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장에서 보면은 지금 경찰이 수사가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 많다라는 거예요.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제 실시한 지 1년 좀 넘었는데 경찰 업무가 너무 많아졌다. 원래 경찰이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굉장히 많은데 수사를 많이 해야 되니까 이거를 실제로 이를테면 불기소하거나 불송치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1차 수사 종결권이 있기 때문에 그럼 검찰이 손을 댈 수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예를 들면 이은혜 사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예요. 이은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경찰이 보험 사기로 넘겼거든요. 인천지검에. 가평 그 계곡살인 사건. 가평 계곡살인 사건. 근데 인천지검이 미신점다고 봐가지고 9개월 동안 수사를 해서 살인 혐의를 적용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검찰이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으면은 그냥 보험 사기로만 끝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부작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그런 대안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여러 우려들 시민사회계나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고 왜 그러면 한 달 만에 해야 되느냐 반드시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전에 해야 되느냐 이런 속도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우려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민주당은 반드시 이제 한 달 안에 끝내야 되는 거 이유는 윤석열 정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논리로 지금 최근에 좀 빨라졌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선 전만 해도 이 검수완박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재집권하면 그때 가서 좀 추진하자 이런 얘기였거든요. 예, 예. 뭐 그랬다가 이제 윤석열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 그 전에 좀 해야 된다라는 데드라인이 설정되면서 오히려 좀 지금 그 흐름이 더 빨라진 측면이 있고요. 최근에 뭐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그 유시민 작가 뭐 구형 이런 게 있으면서 앞으로 검찰이 이렇게 좀 선택적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뭐 그런 의심, 조바심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좀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세 갈래인 것 같아요. 검수완박 자체에 대한 반대. 아니 이 방향은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속도를 내면은 이게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할까? 이제 요런 쪽 하나. 그다음에 검수완박 완전 찬성까지 세 갈래. 민주당 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검수완박을 세게 가야 된다라는 흐름이 있는 건 확실하고요.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닥이 갈 것 같아요. 특히 지도부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나 박홍근 원내대표가 보통은 이렇게 좀 소통하고 또 이렇게 좀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지금은 그 지도부의 어떤 입지가 조금 이렇게 기반이 탄탄하지가 않거든요. 윤호중 위원장 같은 경우 최근에 뭐 비대위원장 퇴진 뭐 이런 요구들이 있었고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강성 지지층의 그 지지율 좀 등이 없고 당선된 측면이 있어서 이런 여론들을 아마 무시하기 어려워서 결국에는 그런 방향들로 지도부도 같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의원총회 끝장 토론하고 검수완박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커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예. 커 보인다. 이게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개혁의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폐지 당시에 네. 붙었었잖아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를테면은 찬양 고무죄만 없애자. 그게 이제 뭐 이부영 대표나 뭐 그런 분이었는데 이건 뭐 유시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법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다 어그러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이제 뭐 이런 상황에서는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으면 강경파가 보통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도 마찬가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앞서 제가 예고 드린 대로 저희가 검찰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참 이게 인터뷰가 성사되기 쉽지 않은데 저희가 인터뷰를 성사시켰습니다. 어제 18명 전국 지검장들이 다 모였는데 그중에 한 사람 김후곤 대구지검장 잠시 후에 직접 인터뷰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당대표격이죠. 윤호중 비대위원장 인터뷰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쪽 이야기 다 듣고 판단하시죠. 두 번째로 갑니다. 새 집 지어줄 두꺼비도 없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어제 인수위 회의 모두 발언에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헌집 주면 새 집 지어줄 두꺼비도 없어. 우리의 힘만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택 문제 관련해서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기대치를 낮추려는 발언일 텐데요. 또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전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서울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 최근에 한 10주 정도 계속 이제 하락세였는데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은 지난주에 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소폭 좀 상승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강남이 상승하면 보통 이외 뭐 강북, 수도권, 지방 이게 다 이게 여파가 이어지는데 근데 이 상승세의 원인이 윤석열 당선인 규제 완화 공약에 있거든요. 지금 뭐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좀 인수위랑 국민의힘 당에서는 당분간 이렇게 좀 속도 조절론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김준일 대표가 주목하는 부분은요. 지금 그 속도 조절론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어제 뭐 안철수 위원장 얘기도 있고 다른 데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지금 당장은 규제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시그널을 보내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재건축 단지들이 막 뛰고 있고 강남에 뭐 음마 아파트니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크로 서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달 24일보다 12억 원이 뛰었습니다. 네? 한 달이 안 됐는데 12억 원이 63억 원에 올랐다고요? 팔렸는데 지난달에는 51억이었는데 지난달 23일에
24일에. 예. 그러니까 한 달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정도로 12억이 뛰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 쪽에는 지금 막 뛰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시차를 두고 강남에서 뭐 이를테면 마용성 그리고 다시 강북 이런 식으로 시차를 두고 쫙 네. 오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오르고 있는 오름셈 맞는데 요 아크로 리버팍 여기의 경우는 좀 이 거래 직전 거래가 이상했던 거 아니에요? 이건 좀 들여다봐야 되는 사례 같은데. 근데 다른 몇 개 이제 언론 네. 보도로 따르면은 강남에는 지금 몇 군데가 지금 그런 식으로 막 네. 뛰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지. 똘똘한 항체에 대한 어떤 수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어저께 지금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기후가 아니라 상당히 지금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그래서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까지는 지금 약간 그 집값이 다시 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가죠. 한두 살 어려진다. 한국 나이가 아니라 이제 만 나이로 통일된다. 네. 이게 지금 인수위의 발표죠? 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지금 나이를 세는 기준이 한 3개 정도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세는 나이, 그러니까 뭐 한국 나이라고 하는데 네. 태어나서 1살, 그리고 이때부터 해가 바뀔 때마다 1살씩 더 먹는 방식이 있고요. 똑같이 한 살씩 더 먹죠. 네. 1월생이나 12월생이나 똑같이. 이게 이제 한국 나이죠. 제일 많이 쓰는 예, 방식이죠. 예. 그리고 만 나이라고 이제 뭐 태어날 때 0살, 그리고 이때부터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먹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외국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연 나이라고 있는데 이게 그냥 지금 현재 연도, 이를테면 2022년에서 자신의 출생 연도를 빼는 방식, 요게 일부가 좀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신문 나이라고도 해요. 이게 기자들이 쓰는 건데 신문에 보면 뭐 한덕수 괄호 열고 73 아니면 뭐 이준석 괄호 열고 37 뭐 이렇게 있는 나이들이 있잖아요. 이게 네네. 보통 만 나이를 딱 하기 좀 어려우니까 생일을 정확히 하기가 빼기 어려우니까 이제 뭐 딱 그 올해 연도에서 이 사람들 출생 연도를 빼는 방식으로 많이 쓰는 게 있거든요. 세 가지가 혼용돼서 지금까지는 쓰여 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나이 확인하기가 어렵고 또 뭐 이렇게 족보 꼬이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어제 인수위에서 이걸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윤석열 당선인 대선 공약이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보통 쓰는 이제 뭐 우리 한국 나이에서 한두 살 정도 줄어들겠죠. 우리 셋 다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뭐가 바뀌는 건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연나이라는 개념은 세는 나이, 한국 나이와 만 나이의 절충안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네. 그러니까 세는 나이도 1월 1일이 되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중간 개념이라고 보면 됐고 이게 행정편의주의로 나왔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연나이가 처음 나온 게 2001년도에 청소년보호법입니다. 네. 그래서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에 맞이한 자는 청소년의 범주에서 제외한다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만 나이를 적용을 하면은 생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는 그러니까 대학생이 됐는데 누구는 술을 먹을 수가 있고 누구는 못 먹고 이러니까 신분증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고 생일 기준으로 가게 생일 되면 기준으로. 세 명이 갔어도 이제 1월생은 들어갈 수 있고 10월생은 못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네. 그러면은 18세로 해버리면은 예를 들면은 고3 중에서는 누구는 뭐 술집에 갈 수 있고 네, 못 가고 그러니까 그냥 행정 편의주의로 1월 1일부터 10월 31일로 끊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때는 옛날에는 또 빠른이 있어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뭐 3월 1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막 이런 문제까지 생겨가지고 지금은 연나이를 쓰는 게 청소년보호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등이 있고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도 연나이로 했거든요. 근데 만 그 소아 접종 같은 게 만 5세에서 11세 같은 경우에는 만 나이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한 살로 다 묶기에는 나이 차이가 그러니까 개월수 차이가 이게 너무 그러니까 큰 거예요. 12개월이면은 사람의 영향을 주는 몸에 영향을 줄 수가 네, 있으니까 네. 이건 또 만 나이로 하고 연 나이로 하고 이런 문제들이 신체 있는 거예요. 발육 같은 문제를 볼 때는 만 나이로 1월생이냐 12월생이냐에 따라서 발육 상태가 다르니까 예. 그때는 또 그렇게 적용했었고. 그래서 이거를 통일을 하면은 행정 비용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통일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게 습관이 변할 것이냐. 이를테면은 아직도 제곱미터 쓰지만은 우리 습관적으로 25평형, 34평형 그렇죠. 이렇게 하거든요. 예, 예. 이게 생활 속에서까지 바뀔 것이냐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요. 예, 여러분, 근데 이게 여론조사 돌린 걸 제가 봤거든요. 지난 연말에 돌린 여론조사 보니까 70 몇 퍼센트, 70% 훨씬 넘게 만 나이로 이제 가자. 전 세계에서 한국식 나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런 여론이 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게 인수위에서는 그래도 올해 이제 법을 이제 발의를 해서 내년에 이제 처리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